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 대장산단에 대한항공이 입주합니다. SK그룹과 DN솔루션즈에 이은 세 번째 기업 유치 소식인데요. 부천시는 항공산업을 새로운 동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천시와 대한항공이 1조 2천억 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천 대장산단의 도심항공교통 UAM과 항공안전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무인기 연구소와 조립장, 조종사 운항훈련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무인기 연구소와 조립장에서는 도심항공교통 UAM의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분야를 연구하고 개발해 제작까지 맡습니다. 석박사급 인력을 포함해 1000여 명이 상주하게 됩니다. 부천 대장 제2도시첨단산업단지는 대한항공 본사, 현 아시아나항공 본사, 그리고 대한항공 객시훈련센터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입지하여 통합항공사의 교육시설과 업무시설을 위한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입지는 부천 대장 제2도시첨단산업단지 내 6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 항공연구개발단지는 기존의 김포국제공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통해 항공, 우주, 방산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췄습니다. 항공업계 인력을 육성하는 것도 핵심 과제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가 될 항공기 조종사 운항훈련센터는 조종사를 연간 2만여 명 이상 교육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동안 저비용 항공사가 조종사 교육을 해외 업체에 의존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지역 산업체와 시민 교육을 담당하는 안전체험관, 앞으로 부천과학고 등과 협력해 항공 분야 교육, 직업 프로그램 개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다음 달부터 입주 기업과 실무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입주 토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대한항공이 부천과 이 사업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의 SK와 그다음에 DN솔루션, 그다음에 이제 대한항공, 국내 유수한 기업들을 추가적으로 유치해서 부천이 보다 경제적 성장과 회복을 다시 이뤄내는. 2년 뒤 착공 예정인 대한항공의 항공연구개발단지는 오는 2030년 입주가 목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부천시가 최근 집안 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 굴착 공사장인 GS파워 부천 열병합발전소 공사 현장과 광명 서울 간 고속도로 309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부천 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공사는 오정구 삼정동과 원미구 도담동을 잇는 약 3.3km 구간 지하에 지중 송전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 완공 목표입니다. 광명 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309 현장은 춘희동과 고강동을 연결하는 약 4km 구간에 터널과 인터체인지 등을 건설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 완공합니다. 이와 함께 부천에서는 현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 노선 건설과 대장 홍대선 민간투자사업 등 대형 지하공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부천시는 또 주요 도로에 대한 지하 공동 정밀 탐사와 노후 하수관로 안전점검을 2차례로 늘려 실시하고 지하철 서해선 구간의 누수 탐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계양구가 5월부터 감염병 비상 방역 체계를 가동합니다. 여름철은 고온다습한 기후와 장마 등으로 위생 환경이 악화되기 쉬워 장티푸스나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등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의 집단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이에 구는 5월 1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9일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내 의료기관과 질병관리청, 인천시 등과의 긴밀한 비상 연락 체계를 통해 신속한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공공병원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계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감염병 전담병원 등 공공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인천시청 앞에서 열린 보건의료 노조의 기자회견.
이날 이들이 요구한 것은 인천 지역 공공 필수 의료를 강화해달라는 것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산모가 쓰러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이를 낳을 병원을 찾다가 결국은 구급차 안에서 분만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필수 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졌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의제가 되었습니다. 24년 의대 정원을 문제로 시작된 전공의 진료 거부로 환자와 병원 노동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은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지만 병상수를 비롯해 공공의료 인프라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2의료원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포함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분야에 보다 촘촘한 정책 마련과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인천의료원 외에도 인천적십자병원과 인천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보훈병원의 경우 최근 적자를 이유로 응급실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적자 문제 등으로 공공의료가 축소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보건노조는 현재 있는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지원은 물론 민간병원도 공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익형 2차 의료기관 육성도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과 확충은 미미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랑 메르스 때나 여러 가지 인천이 관문도시잖아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이 그것을 담당했던 감염병 전문 병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인천시는 아시다시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공기관 자체가 인력뿐만 아니라 기관이 적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천시는 그거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는 있으나 그런 것들을 의료 기관이나 인력이나 이런 확충 부분이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실질적으로 재정적이나 제도적 이런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이들은 제2의료원과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등을 설립해 필수 공공의료를 더욱 확충해달라는 것입니다. 의료계 역시 비슷한 입장입니다. 특히 더욱 개선된 인프라 환경을 통해 누구나 의료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인천의료원과 제2의료원이 같은 병원으로 남는 것보다는 서로 이원하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공공병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만약에 우리 여기 의료원과 중복된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건 저는 바라진 않아요. 지금 부평은 사실 인구 밀집 지역이기도 하고 교통편도 아주 좋아요. 거기는 이제 필수 의료를 진료하는 부분으로 가면 좋겠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염병이라든지 또는 그 노인들이나 취약계층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재활 센터라든지 또는 건강검진센터라든지 또 정신병원이라든지 이런 특화된 내용으로 여기를 꾸려나가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이번에는 공공의료 인프라 등 개선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송도 809 연장 사업과 장봉도와 모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고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선정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09 연장은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미송중학교 인근 1.74km 구간을 연결하고 2개 정거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20억 원이며 예타 통과 시 60%를 국비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통 목표는 2034년입니다. 송도 809는 송도 전체 인구의 22%가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지지만 도심으로 연결되는 철도망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습니다. 연장 노선이 개통되면 이동 시간이 평균 11.5분 단축돼 출퇴근과 통학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같이 선정된 장봉 모도 연도교 건설 사업은 1.8km의 다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옹진군 북도면 수건 사업 중 하나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는 6월부터 인상됩니다. 인천시는 최근 경기도, 서울시, 한국철도공사와 회의를 열고 지하철 요금 인상 시기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기존 1,400원에서 150원 인상된 1,550원입니다.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인상 시기는 6월 28일부터로 이번 인상은 지속적인 운송 적자에 따른 것입니다. 2023년 기준 수도권 전철은 연간 1조 2,513억 원 규모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인천도시철도 역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72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수도권 지하철은 적자 개선 등을 위해 지난 2023년 10월에도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의 주택 청약 및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90건의 부정 청약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사례 중에는 부양가족 수 점수나 노부모 특공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직계 존속 위장 전입이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자 위장 전입도 141건이나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허위로 혼인신고하거나 이혼한 뒤 청약한 경우와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 자격을 조작한 경우, 전매 제한 기간 중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 제한이 끝난 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30일부터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와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대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인데요. 전세 사기로 불안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은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고 지난해 출시한 든든 전세 매입 임대 주택처럼 소득과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우선권은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 예비 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부여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도교육청은 29일 인천지방 변호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부천 김포 지역 교직원들의 법적 권리와 직무 수행 보호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교육청은 도내 전 지역을 포괄하는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 교직원 법률 지원 체제가 완성됐다며 향후 악성 민원에 대해서 확고하게 대응해 교직원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도시를 꿈꾸는 서울시가 올해 매력 동행가 등 500곳을 추가 조성합니다. 서울시는 남산과 선유도 공원 등 시민 방문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5월 말까지 254곳의 정원 조성을 완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봉화산 근린공원과 관악산 근린공원 등 246곳의 정원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500여 곳의 정원이 조성되면 당초 내년까지 세웠던 1,007곳 정원 달성 계획을 1년 앞당기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서울 동행 일자리를 올 하반기에 7,000개를 창출합니다. 하반기 동행 일자리 사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6개월간 운영되며 돌봄 건강과 경제, 사회 안전과 디지털, 기후 환경 등 5개 분야 762개 사업에서 진행됩니다. 사업별 선발 인원은 돌봄 건강약자 지원은 1,012명, 경제약자 655명, 사회안전약자 2,193명, 디지털약자 724명, 기후약자 지원 2,392명 등입니다. 모집 대상은 18세 이상 서울 시민이며 5월 16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후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